안녕 여러분. 세계사 계속 중국사 우리 하고 있고 37페이지 위진남북조 시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살펴보기 전에 우선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세 나라로 분열이 되면서 37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후한 이후에 위, 촉, 오 그래서 삼국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조시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나중에 수, 당 이렇게 왕조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연이라는 소설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그 삼국지연이 그거는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인데 그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나오는 위, 촉, 오 이 시대가 바로 그 삼국지연이가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 바로 이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37페이지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후한 멸망 이후 중국은 위, 촉, 오, 세 나라, 이렇게 삼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 그 조조가 바로 위, 나라가 되는 거고, 유비가 있었던 게 촉, 그 다음에 손권의 오 이렇게 삼국시대가 되는데 후한 다음에 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 화살표 있는 것처럼 촉이 나중에 결국에는 위나라한테 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국시대로 분열이 됐지만 두 번째 줄, 이 위를 계승한 진나라가 다시금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니 오나라는 화살표를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진나라로 가게 되는데 후한 다음에 중국 정통왕조에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후한에서의 정통으로 이어받는 게 위나라, 그 다음이 진나라가 돼서 위진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조조는 약간 조금 얍실한 성격?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총나라의 유비가 훨씬 더 지덕을 겸비한 그러면은 촉진남북조가 맞지 않냐? 왜 위진남북조냐? 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사에 있어서 정통을 받았다. 왜냐면은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위나라한테 위나라의 조조가 선양을 받게 됩니다. 선양을 받은 건 나 황제로서 내 더 이상 못하니까 너가 나 대신에 황제로 해라. 이렇게 물려주게 되고 물려받게 되는 그래서 유비보다는 이 조조의 위나라가 정통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촉진남북조 시대에 유비가 더 괜찮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송나라 이후에. 근데 말이 이렇게 이어받은 거지. 칼만 안 들었었지 거의 다 찬탈한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상 이어받은 거고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는 겉으로 표현상의 의미고 선양은 표현만에 있어서고 진짜로는 거의 조조가 뺏은 거죠. 그런데 그 위나라도 얼마 못 가서 진나라가 되게 되고 진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했는데 세 번째 줄 하지만 이 진나라도 마찬가지 황실의 내분으로 인해서 혼란이 계속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줄 끝에 북방의 5 오랑캐 그 북방의 5 민족이 바로 가로 안에 나와 있는 흉노족, 갈족, 선비족, 저족, 강족 흉노, 갈, 선비, 저, 강 이들 5호 5개의 오랑캐 호자를 써서 이 5호가 화북지역으로 내려와서 여러 나라들을 세웁니다. 이 왕조를 세우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니 이 5개의 민족이 여러 나라들을 세웠다 망했다 그래서 16개 나라가 세워졌던 시기 그게 화북지방이라면은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5호에 의해서 수도를 점령당한 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니 강남으로 이주해서 동진을 건국하게 됩니다.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동쪽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진을 건국했는데 그 줄 끝에 강남 지역은 동진에 이어서 송이 건립이 되고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지역을 통일하게 되면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니, 그래서 위, 진으로 인해서 요게 중국 정통 왕조, 한족이 세운 왕조가 남조, 그 다음에 북조는 5호 16국 시대를 거쳐서 선비족에 의해서 통일된 북위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오랑캐 민족과 한족 사이에 대립이 되는 시기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중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화북지방, 화북지역, 그 다음에 강남지역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지역을 통일했다. 5호 그 민족들이 그 지역을 에서 여러 나라들을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하지만 그 지역을 통일했고 결국에는 북조들이, 이 북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화북지방이 어디냐? 바로 옆에 지도를 좀 보면은 북조, 그 다음에 송, 나중에 제, 양, 진 이렇게 나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북위를 보시면 강이 나와 있습니다. 황허강. 그래서 황허강 일대를 주변으로 한 지역을 화북지방, 중국식 표현으로 따지면 화베이지방, 여기가 되는 거고, 현재 오늘날 베이징이 중심이 되는 이 지역과 황허강 주변 일대에서 북쪽 지역을 일으켜서 화북지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지금 그 한족 애들이 세운 동진,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강남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옆에 지도를 보면은 건강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건강 주변에 있는 강, 창장강, 양쯔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창장강 지방이 바로 강남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사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화북지방, 강남지방 하게 되면은, 화북지방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일대로, 그 다음에 강남지방에서의 그 강은 바로 창장강 주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우선 북조부터 좀 살펴봅시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북위는 초기에 선비족의 기풍을 상당히 중요시했지만 효 문제 황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식 통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는 한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화 정책, 이글스 정책. 한화 이글스? 네. 나는 LG 팬인데, 네. 한화 이글스 팬들은 네. 어쨌든, 한화 정책. 여기서의 한화는 한족화 시키는 정책입니다. 선비족의 기풍이 아닌 중국식으로 바꿔버리자, 한족화 하자라는 정책인데, 어떤 정책인지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수도를 북쪽의 평성에서 한족의 기반이었던 러양, 약간 남쪽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러양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네 번째 줄,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으며 선비족의 복장 언어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 언어 금지 밑에다가 한족 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선비족 언어는 금지하는 대신에 중국의 말을 강제하는 정책, 그래서 한족화하는 정책을 효 문제가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씨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이 유목민족들의 성씨는 대체적으로 두 글자야, 성씨가.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중국 애들도 그렇고 성씨가 한 글자잖아. 쌤이 유씨인 것처럼. 중국 애들은 이렇게, 유목민족은 대체적으로 성이 두 개였는데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바꾸는, 요게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비족과 한족을 강제로 이렇게 결혼을 장려하는, 이렇게 되면서 한족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계속 봅시다. 균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효 문제는 나름대로 한족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목민족,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하는 유목민족이었다면은 중국 애들, 한족은 농경문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합치려고 하면서 황제국가의 면모를 보이려고 했지만 당연히 선비족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 결국 밑에서 네 번째 줄.
선비족의 반발을 사게 되고 한마디로 한화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효문제가 죽고 난 이후에 내분이 일어나 동위, 서위 이렇게 갈리게 분열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저 계속 보니까 북방민족이 화북지방에서 한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한 융합이 이루어지니 오랑캐, 유목민족, 한, 중국, 한족 이들이 같이 융합이 이루어졌고 그저의 끝에 수, 당 문화의 토대가 되게 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는 유목민족의 문화, 그 다음에 한, 중국은 농경사회 문화 요것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37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은 효문제의 한화정책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단이네요. 첫 번째 줄.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강남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니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했다. 왜냐하면 북쪽 오랑캐 민족이 들어서게 되면서 피난 온 거야. 한족 애들이. 한족 애들이 피난 오게 되면서 한족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경문화, 농사기술이 있었는데 그 농사기술을 이쪽 강남지방으로 이동해 오면서 자신들의 농사기술을 강남지방에 펼치게 되다 보니까 강남지역 개발이 본격화됐고 그러면서 그들 끝에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북조에 있었던 한족들이 자신들의 농경기술을 가져와서 남쪽 강남지방에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개간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강남지방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중국사 맨 처음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분열기 때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거. 남북조가 서로 분열된 상황에서 강남지방 개발이 촉진되게 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흥미진진 세계사, 북방민족과 한족의 호환융합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북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서로 융합됐는데 바로 선비족, 효문제에는 선비족의 호복, 자신들의 유목민족의 복장 스타일을 금지, 그리고 그림과 같이 넓은 소매, 화려한 문양을 가진 중국풍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또 한족들도 마찬가지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입식 생활의 편리함을 알게 됐고 방바닥 문화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 그러면서 의자 그리고 침대, 침상을 사용하는 이런 문화들이 바로 호환융합의 대표적인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상화 핵심은 한화 이글스 정책 마지막까지 수업 때 했으면 진짜 뻘쭘했겠네요. 그래서 효문제 정책을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수능에서 나온다면은 이 효문제 정책이기 때문에 38페이지 문벌귀족 사회 형성과 귀족 문화의 발달, 위진 남북조 시대 사회와 문화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안녕.